안녕하세요. 원테이크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울 것은 수익을 내는 시기에서 수익을 지키는 시기로 넘어갈 때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 수익을 내는 시기에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주식을 찾아서 좋은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적절히 잡고 익절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이면, 수익을 지키는 시기의 공부법은 뭐냐면은 시장에 강세장이 끝나고 이제 하락장이나 횡보장을 준비하면서 현금 비율을 높여놓는 시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최대한 비슷하게끔 예측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수익을 지키는 시기에 이때 많이 벌었던 나의 자만심에 충만해서 이때도 무리하게 계속 투자를 했다가는 이때 강세장에서 열심히 벌었던 내 수익을 모두 토해내고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된다. 주식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수익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 돈 버는 건 쉬워요. 좋은 장에 적절히 잘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오면 주식장에서 누구나 돈을 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하지만 이 번 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고수의 영역에 진입하는 단계에 와야만 가능한 거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인내심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자, 시장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나스닥을 한 이때쯤부터 이제 고밸류에 진입했다. 고밸류에 진입했고 이제 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때가 서서히 오고 있다고 한 11월 중순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내 예측보다 좀 더 갔지 주식이. 한 달만 더 늦게 얘기했으면 되게 정확하게 이런 추세가 바뀌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섣불렀다. 그래도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시장이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예측한 건 나쁘진 않았고, 저도 이때쯤부터는 이제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기존의 보유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가면서 이제 익절을 완벽하게 다 해냈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많이 올라갔다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순간에 매도를 할지 결정하는 생각만 했지, 매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엄청난 강세를 피어가는 이 시장 속에서 막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은 막 하루에 30%씩 오르고 막 급등하고 사람들이 이제 미장은 최고다, 돈 너무 잘 번다 이렇게 미쳐 있을 때 저는 이제 시장의 끝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래서 현금들을 많이 보유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마구마구 좀 흔들리는 이런 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미국장에서 벌었던 수익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갖고 있는 종목이 비중이 낮으니까 현금이 훨씬 많죠, 미장에서는. 자, 미장이 고점을 찍고 이 장대 음봉으로 추세가 좀 위험한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렇다고 뭐 하락장에 신호라고 볼 수는 없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차트를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 하락장이란 것은 하락이 충분히 진행돼서 이게 하락장이었구나 라는 걸 인식해서야 이 시장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절대 시장 차트만 보고서 하락장을 미리 예측하겠다는 뭐 신의 영역의 기술에 도전할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닌 방법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경제 지표, 뭐 연준, 뭐 다양한 뉴스의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시장 이 예측은 더 위험하다, 차트보다. 왜냐? 이걸 보고 차트를 예측하면 너무 빠르거나 예측이 너무 느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행성인 지표보다 훨씬 빨리 선행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가 이제 꺾이고 뭐가 해서 금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미국 시장이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꺾여버린 후거나 아니면은 그걸 무시하고 확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이런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애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훨씬 좋아. 주식의 흐름의 예측은 절대로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저의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시장을 예측할 때는 절대 이런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진 않아. 다만 어느 정도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차트의 흐름을 유심하게 보는데, 이렇게 강세장이 흐르고 움직일 때는 개별 종목들의 상황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 시장을 이렇게 상승으로 이끌었던 테마의 주도주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때 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는 개별 주도주, 테마의 주도주는 AI였고, 엔비디아가 가장 큰 미국의 주도주였죠. 시총 1위까지 잠깐 했던.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영원할 것 같던 이런 상승 분위기가 점점 상승이 이제 약해지는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해. 시장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할 때 제일 먼저 주도주가 상승의 탄력이 약해진다. 어느 순간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는 거를 힘겨워하면서 점점점 옆으로 눕고 있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주도주에서 관심을 잃고 이제 다른 종목에 계속 눈을 돌리게 돼. 이게 뭐가 좋다, 딴 게 좋다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딴 데로 이동하는 그 흐름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 커뮤니티나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주도주에서 돈이 어디론가 샌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약세장 향해 첫 스타트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주도주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제 이 주도주보다 좀 작았던, 그리고 비슷한 테마를 탔지만 조금 시가총액이 좀 더 약하고 뭐 이게 새롭게 뉴한, 잘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파악을 그 다음부터 해요. 그래서 이런 조금 더 작은 종목에서 비슷한 AI 테마는 갖고 있지만 주도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막 하는 슈퍼 강세장 같은 느낌들을 연출하기 시작한다. 주도주가 누워버리는데 이제 다른 새로운 뉴한 종목들이 거침없이 강세장을 연출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들 때 이제 약세장으로 흐르는 제 2막이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 물론 이 상승에 저도 따라가서 이때는 돈을 버는 시기야. 그리고 이 강세장이 계속 펼쳐져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와 여기 투자해야 돼 이런 분위기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분위기들을 읽고 이런 비슷한 테마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없는 종목들, 아직 예를 들어 이런 소형 SMR 원전주인데 와 성장성이 앞으로 대단할 것 같다 하는데 실적이 아직 안 찍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얘네들도 막 따라서 급등을 해. 그래서 막 클라이맥스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뭘 사야 된다 하면은 이제 저는 슬금슬금 이제 종목들을 팔 준비를 해. 조금 최고점에 못 팔더라도 아니면 덜 먹더라도 슬슬 팔 준비를 한다. 뉴스케일 파워도 제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요때쯤 사서 요때쯤 팔고 요때쯤 사서 여기서쯤 팔았던 것 같아. 뉴스케일 파워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성장성만 가득한 종목들이 이제 미친듯이 급등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은 진짜 위험 신호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익절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악재 비슷한 무언가 떨어졌을 때 갑자기 시장이 요동을 친다. 갑자기 뭐 잘 가던 종목들이 장대 음봉들을 막 만들어낼 때가 있어. 갑자기 왜 시장이 이렇게 악재에 민감해졌지? 그동안 호재는 세게 반응하고 악재는 그냥 별 반응을 안 했던 많은 종목들이 갑자기 악재에 민감해지는 시기가 이렇게 와. 특히나 제일 먼저 실적이 없이 성장성만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하나둘 꺾이는 모습들이, 차트가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시장의 끝에 다다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SM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꺾여버렸죠. 그리고 이
미친 듯이 상승했던 이 애플로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누워버린다. 누워버린다. 이러면은 다음은 차세대 뉴한 종목인데 실적도 괜찮아. 근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꺾여버리네. 그러면 이제 진짜 약세장에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죠? 물론 약세장의 초입에서는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 멈추고 나스닥 같이 최고점을 찍고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누워버리면서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뭐 아이온큐 이런 종목도 있고 뭐 어떤 종목들은 갑자기 또 23% 성장성만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이때 이제 노련한 트레이더라면은 이런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종목들에 미련을 버리고 이제 내가 번 돈을 지켜내는 인내심의 시간에 돌입하게 되는 거야.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꼭 쥐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종합지수 차트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장대음봉들이 하나씩 보이네. 이제 꺾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차트의 추세를 더 면밀히 확인을 하는 거죠. N자 패턴으로 점점 고점이 밑으로 내려가고 저점도 밑으로 내려가는 단기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런 고밸류 그리고 차트가 누워버린 상황에서 악재 하나 뭐 하나 터지면은 여기를 이제 뚫고 내려가는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죠. 투자를 보류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 지으면서 이제 내 돈을 지키는 시기에 슬슬 돌입했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투자자라면. 이렇게 시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도 야, 난 잘났어. 미국은 영원하다. 물려도 미국에 물리면 된다면서 이때 마구마구 투자라는 것은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다. 다가올 또다시 하락장 후에 새롭게 또 떠오르는 좋은 주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확률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항상 이때는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인간 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얼마나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장에 이렇게 주식장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히 갈 거라는 믿음, 종교 같은 믿음이 팽배해졌을 때 클라이맥스가 항상 연출된다. 왜? 주식 투자를 잘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한국장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도 미국장으로 해야 돼 미친 듯이 달려가고 이러면은 이제 끝물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사람들까지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이 시장을 밀어 올려줄 마지막 매수 공급자들이 이제 소진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은 이런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진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매도를 공급할 매도를 공급할 사람들밖에 남는 게 없다. 그렇다면 시장은 올라갈 힘을 잃어버리고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개별 종목, 그 다음에 주도주, 그 다음에 잡주, 이 세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끝과 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거는 주식 지수 차트를 보는 것보다 정확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이 멋대로 말해대는 시장 경제 지표로 보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 관심주들이 요새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이 강세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알고서 투자한다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요새 정치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멸공이다, 멸공. 자, 파이팅. 끝.